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으면 저희도 사실은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어제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모두 20명의 장관 자리 가운데 15명이 이른바 극우 모임이죠. 일본 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한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전면 포진하는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 도발을 해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갈등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구 안 가셨습니까? 아, 저는 서울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명절이면 뭐 지역구 많이 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지역이 송파을인데요. 그렇죠. 뭐 특별히 지역에는 행사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장보기하고 뭐 이런 거, 그러게요. 시장에서 인사하고 네. 그런 거 정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국회의원들은 명절이 제일 바쁘다고 하던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세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네. 자, 골치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 개각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극우 인사들을 전면 포진을 해서 네. 한마디로 극우 개각이다.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회전문적 성격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베 정권에서 입각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베 총리 보좌진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을 다시 말해서 이제 도모다치 개각이다, 친구 개각이다 이런 점이 좀 두드러지고요. 네네. 또 그러면서 또 파벌 안배도 좀 한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파벌 안배까지. 예. 예. 근데 아베 같은 경우 어제 그 개각 발표한 직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거론을 했고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또 했던데 이런 그 이야기 계속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이제 패권 국가로서의 이 야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아베 필생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한일 청구권 문제나 양국 간의 역사 문제, 지금 이제 경제 보복 등등은 지속적으로 아베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제 침략을 했을 때 그것이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냐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산업을 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네. 더 크게는 개헌을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한일 갈등을 끊임없이 고조화시켜야 개헌 여론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개헌은 왜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 65년 문제 국가의 신뢰 문제 이런 것은 WTO 제소용이기도 하고 제소에 대한 대응용이기도 하고 한일 간의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논리이기도 하고 네네. 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한 방어 논리 이런 걸로 이거는 불변의 논리입니다. 일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경제 침략을 했을 때 선봉장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한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참여한 간사장으로 갔던데요. 이게 개헌을 위한 포석이다. 왜냐하면 세코라고 하는 사람이 아베의 거의 책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7월 21일 날 참여연 선거 결과가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거든요. 4석인가 모자란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는 의회 해산을 해서 다시 선거를 해서 확보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올해는 일단 일왕 즉위식이 10월 22일 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도쿄올림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쿄올림픽 끝나자마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해가 이제 그
아베 총리 임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도쿄올림픽 후로 선거를 하는 것도 어렵고 가서 한다 하더라도 선거해서 의석 확보한 다음에 또 개헌 추진 절차가 있어서 네. 아베 임기 내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라든가 다른 당의 의석을 확보를 해서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시도들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한일 갈등을 고조화시키면서 국내 여론을 확보하는 네네.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세코 전 경산성의 대신이 간 것은 이 자민당 네. 참여연 간사장으로 간 것은 이제 개헌에 대한 이 전략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러게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코가 뭐 아베의 괴벨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던데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동 거는 거 아니냐. 이거 개헌 시동 걸면 이거 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우다도 이제 아베 측근 3인방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양반이 문부 과학상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하기우다, 세코,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은 아주 최측근인데요. 예. 하기우다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런 사람이고 예. 세코는 그야말로 말씀하셨죠. 뭐 개별스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예. 그래서 하기우다가 문부과학상 간 것도 극우 인사의 이제 전형인데요. 그러게요. 이 문부과학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본 초중고 교과서 검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우익사관을 전파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특히 고노다마를 이 하기우다 주도로 부정했어요. 네. 당연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근데 이 하기우다라는 사람이 2012년, 13년 이때 한국 경제를 타격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2012, 13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하기우다가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원화를 대량 일본이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때려야 된다는 이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참 매우 우려스러운 인사죠. 그러게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제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시점을 선택한 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WTO 제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형사고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소의 시점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소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제소를 하는데 네. 보통 이게 6개월 혹은 1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빨리 제소한 겁니다. 아, 오히려? 예. 그러면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요. 그러면은 빨리 제소를 했다 그러면 제소라는 것은 제소 준비 과정이 이제 결정적인데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승소할 수 있다는 근거나 증거. 지금 적어도 7월 달부터 지금 2달여 동안 지금 한일 간에 이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다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제소를 하는 건데 네. 비교적 빨리 됐다는 의미는 승소의 근거들을 상당히 빨리 이렇게 확보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지금 그 우리도 일본을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어떤 맞대응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할 거다 이런 예고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WTO 제소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뭔가 보복을 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양국의 행위나 또 언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좀 저희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는 이게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우리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전략물자 통제를 일본이 잘 못한 것. 네. 이것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금 과거사 문제에서 전략물자 통제 또 과거사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과정들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유엔 보고서에서 보여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요. 전략물자 통제에서. 네네. 그래서 전략물자 통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여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강력한 이제 대응 수단, 대응 논리 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진 소식이 저희도 이제 그 일전에 한번 이 소식을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 사용을 이제 그 막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IOC에 이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팔걷어붙이고 나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뭐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이 협의가 되고 어느 네. 단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우길기 문제는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뭐냐면, 뜻입니까? 예. 예. 이제 IOC에 요구를 했다는 것은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우선 국제사회 여론이라든가 참가국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게 그런 어떤 설득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참가국의 이제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안 되면 네.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정치적으로 우리를 썼고 이거 반대하고 했는데 우리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해서 일본이 강행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바로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제 제가 여쭤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나선 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라고 하는 점이 이제 상당히 눈길을 끄는 건데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상당한 결단을 하고 지금 문체부가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검토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나섰겠죠. 그러나 예. 이런 것을 유의하고 역시 이제 포인트는 예. 참가국하고 얼마만큼 예. 문제 제기의 강도나 예. 공조의 폭들이 확보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전에 바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문화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 북한과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중국, 북한만 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나라는 뭐 사실 미국이야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제기할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 폭을 예. 잘 강하고 넓게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도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이 있죠. 아니 IOC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IOC든 지난번에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체육회 사무부총장인가요? 예. 사무부총장이 가서도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IAEA의 객관적인 조사, 방사능 오염도 오염 실태에 대한 그랬는데 같이 해줘야 됩니다. IAEA와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 혹은 양국 간의 혹은 국제적인 뭐 시민단체 연합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IAEA만 얘기하면은 실제로 IAEA가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봐야 됩니다. 네. IOC도 마찬가지거든요. IOC에 대한 이제 분석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뭐 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도 IOC 말고 IOC 플러스 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단위를 네. 조금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한 국제기구나 이런 데만 하게 되면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전해지냐면 뭔가 어떤 그 전략 수기에 들어간 듯한 어떤 느낌이 계속 팍팍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저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근데 이 문제도 얘기를 이제 다 좀 이제 특위에서 부처하고 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개각에서 바뀌었습니다만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 이제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엊그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졌습니다. 환경상에서. 네. 이거 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맞죠? 치고 빠지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각 국무위원이 네.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진화를 했거든요.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관방장관 스가 장관이 예, 예. 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네. 이제 과정 관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지고 하겠다와 또 이거를 진화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 문제가 참 거시기합니다. 이것도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좁혀진 문제라서 그러게요. 예. 아주 이제 굉장히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고민스럽고 밀도 있는 이제 대응이 필요하죠. 아무튼 상황은 갈수록 태산이고 일본 하는 짓은 갈수록 참 가관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도 쓸 수 있는 이제 수평적 대응, 예. 또 비대칭적인 우리 무기 대응 이것을 갖고 허리띠를 같이 꽉 잡고 있고 네네. 이러면서 이제 협상의 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초반에 이제 반대처 소재를 규제하겠다고 때렸을 때 그때 일방적으로 우리 피해만 생각해서 흔들렸던 예.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서로 허리띠를 꽉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가 관리들을 잘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추석 잘 세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MBC 미니로 유주환님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아베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4039님은 우리는 조직적으로 일치 단결해서 전 국민이 대처를 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